편 동영상이 갑자기 끊어져서 다시 하겠습니다. 홈팟은 혈압을 유지하고 빈혈 교정, 칼슘과 인대사라든지 여러 호르몬 생산하고 활성화시킵니다. 몸을 그냥 정화시키는 장치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화시키고 혈압을 조절하고 이게 이렇게 한다고 간과 비장과 더불어서 혈압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콩팥에서는 조혈인자인 에리트로 포이에틴의 작용으로 혈액 성분을 생성하는 골수를 자극하여 적혈구 세포의 생산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만성 콩팥병 환장에서 빈혈이 발생한다. 콩팥에서 에리트로 포이에틴의 생산이 저하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신장 이상이 생기면 조혈이 잘 안 돼, 피가 잘 생성이 안 된다, 적혈구 생성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신장에 생성하는 호르몬의 관련 물질은 렌이 있는데 혈압 및 유효 혈장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홈팥은 프로스타글란딘의 일부를 생성한다. 생성된 이것은 홈팥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홈팥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증가되면 이렇게 되고, 인체에 있어서 60% 70%가 수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3분의 2는 세포 내에 존재하고 3분의 1은 세포 밖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수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수분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환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환 작용이 이루어지고 혈압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몸이 이게 작용을 한다는 거겠죠. 압이 많을 때, 운동화 같은 게 힘을 많이 쓸 때는 압력을 좀 높여야 돼. 혈압을 좀 높여서 대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몸이 좀 쉴 때는 혈압을 낮춰서 이게 따라서 잠잘 때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신장이나 간에 이상이 생기거나 뇌 부분에 중추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불면증이 생기겠죠. 불면증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몸이 지나치게 잠이 안 오는 것을 많이 먹게 된다든지, 잠이 또 너무 식품을 다루다 보면 잠이 오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걸 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 칼슘과 마그네슘의 관계도 이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불면증이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관련이 있고 개인의 또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콩팥은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여러 호르몬과 신경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세포 외에까지도 이렇게 세포 내액과 외액을 조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분 대사에 관련이 있다. 수분 대사, 혈압 유지, 혈압과 관련이 있다. 소변의 생성과 배설 기능을 갖고 있다. 신장. 내분기는 호르몬의 생산과 조절에 관여한다. 일종의 인체의 정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비장도 하는데 죽은 어떤 격혈구나 백혈구의 시체라든지 아니면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죽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녹여가지고 간으로 보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면역세포가 충분히 제거 못하고 숫자가 많아져서 비장조차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장비대가 일어납니다. 비장비대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이게 전립선 비대, 비장비대, 신장비대, 간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비대가 이런 비대 증상은 보통 바이러스 증상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도 치료 방법도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법률기관도 아니고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도 과학이나 의학을 연구해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저는 관련 특허를 식품과 약초 10개를 냈으며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과학 기술도 발표하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고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과학적인 접근으로 합니다. 콩팥은 혈액 내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 제거에 소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관을 거쳐서 방광에 모이고 요도를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2개의 콩팥을 갖고 있고 척추 양쪽에 배치하죠. 그래서 일단 후법부에 깊숙하게 자로 익혀서 일반적으로 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방광은 이렇게 소변 저장 역할을 하고요. 여기도 바이러스 걸리면 이게 오줌 줄줄 셉니다. 요실금도 좀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염도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나 붓거나 이런 것, 전립선 안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바이러스 약 먹으면 됩니다. 제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결석 같은 거는 콜라 같은 거 좀 옛날엔 병원에서도 콜라 썼습니다. 결석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방광 같은 돌 굴러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때 콜라 먹고 해결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혈액을 다루고 체액을 다룹니다. 혈액을 다루고 체액을 다뤄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혈액과 체액의 계내질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소화 과정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신장을 지나가면서 혈액이 정화가 됩니다. 일종의 정수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설시킵니다. 너무 어느 것이 지나치게 많아졌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보내죠.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병원 자료입니다. 어디 있냐면은 대한투석협회 병원 자료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의 조절에 필요한 성분을 분비하여 혈압을 조절합니다. 바이러스가 신장과 간에 감염됐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장까지도 혈압에 바이러스 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식생활 습관과 운동과도 관련이 있어요. 운동 안 하고 밥 많이 먹으면 혈관이 좁아져서 높아지죠. 몸에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도 제가 제2의 신장 역할을 하는데 땀을 흘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내고 해주면 신장의 기능이 좀 신장 하나만 갖고 움직이기에는 좀 몸이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의 온도가 높아져야지 신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신장도 그래서 몸이 비글비글하고 안 좋죠.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조혈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래서 빈혈을 예방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인체에 칼슘 섭취와 작용 영향을 줍니다. 체내 여러 부분의 성분을 균형을 내보내기도 하고 다시 또 돌려보내기도 하고 몸으로 이렇게 체내 여러 성분을 균형을 잡아줍니다.
신장과 간이 어떤 바이러스에 걸려 있거나 그러면 조혈 작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충남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자료인데 간 질환이 있었을 때 빈혈이 발생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을 때도 빈혈이 발생합니다. 적혈구 생산이 덜 되고 나면 이제 빈혈이 발생. 그때 적혈 증상이 덜 된다. 어떤 느낌, 뭐 혈소판이 덜 생긴다. 이러면 바이러스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백혈구가 감소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이 부분도 역시 바이러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간질환 환자는 가장 흔한 빈혈의 원인은 출혈, 특히 위장관 출혈. 간이 이제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출혈 문제에 대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혈액 온고 단백의 결핍,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혈소판이 감소하고 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문맥 고혈압이 이제 전체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간과 신장의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혈압 조절이 안 돼서 고혈압이 생긴다. 비장 기능도 바이러스 보통 감염됐을 때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급성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만성적인 조금씩 출혈이 되는 것이고 간이 문제가 있을 때 출혈이 잘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거 용량을 좀 많이 먹고 장기 복용할 때도 출혈이 잘 생깁니다. 양약 먹었을 때 간과 신장의 독성이 누적되어서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염 같은 거 생기면 재생불량 빈혈이 촉발되기도 합니다. 어떤 간염의 치료제 인터페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약이나 한약간에 있어서 독성이 좀 심한 거는 간독성을 신장 독성을 일으켜서 조혈 기능을 떨어뜨리고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적혈구의 기능은 산소 운반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걸렸을 때 적혈구 양이 줄어들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빈혈이 생기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산소 부족이 생기게 되겠죠. 만성 빈혈의 경우는 피부가 창백해지고 탄력성이 저하된다. 호흡곤란도 생길 수 있고 혈압이 강화돼 저혈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혈 생기면 저도 12지장경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 그 때문에 이제 의학을 연구했습니다. 병원에 한 3일에 보냈는데 그래서 다시 또 터져서 혼자서 연구 치료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의학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적혈구 부족과 산소 부족이 장기적으로 되면 각 기능들, 장기들이 이제 부전에 빠지게 되고요. 심부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부정맥도 일어나겠죠. 정상적으로 꼭 산소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도 산소를 부족하게 하면 계속해서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 고장 납니다. 급성 위장관 출혈, 식도 정맥류 출혈은 간이 이제 간염 같은 거나 이렇게 문제가 된 간이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간 능력이 떨어 바이러스 감염되거나 했을 때 고혈압이 생기는데 문맥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러면 식도 쪽으로 혈액이 오해하게 되는 그때 이게 출혈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그래서 간을 빨리 바이러스 치료하고 혈관 막힌 거 뚫어주고 해독제 같은 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상온판은 이용하지 마세요. 녹도하고
그다음에 검은 콩 플러스 그다음에 생밤을 좀 양을 많이 해서 끓여서 먹든지 가루로 먹든지, 이것도 개인의 연구 결과이니까 이것을 상업화 시키면 도둑질, 남의 재산, 지적 재산권 아이디어 도둑질에서 하시는 것이 되십니다. 저는 이거 연구했습니다. 이것도 뭐술 해독 같은 데도 좋고요. 기타 몸에 약으로 인한 독성, 몸의 간의 능력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이완 작용을 일으켜 줍니다. 이 부분도 저는 그래서 먹습니다. 어쩌다가 간염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인터페론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골수 억제다. 아마 이게 지금 인터페론이 이게 간독성, 신장 독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빈혈이 많이 생긴답니다. 조혈작용인데 골다공증도 양약 중에서는 이것을 포함해서 골다공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빈혈이 일어날 수 있고 조혈작용이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렇죠. 골다공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필요한 것은 칼슘제가 아니라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병원에서는 그냥 칼슘제를 주죠. 칼슘제하고 비타민 D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보니 가족 중에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이나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혈압 조절이 안 되고 빈혈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혈작용은 혈액의 세포 성분을 조성하는 건데, 조혈 모세포는 골수 안에 있고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합니다. 림프구는 면역계통에 관여합니다. 골수세포는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신장의 간이 어떤 독성으로 인해서 약의 독성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 했을 때도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 걸렸을 때, 유행성 출혈 같은 거, 바이러스가 그 유행성 출혈 아니더라도 출혈을 자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된 영양분이 부족하게 공급되거나 간이나 신장 이상이 있었을 때 출혈도 생길 수 있고 지혈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약을 오랫동안 먹었을 때 아스피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출혈이 잘 안 되는 아파린 같은 것, 출혈이 잘 생기는 그런 문제. 병원에서도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출혈입니다.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골수세포는 과립구, 거액세포, 대식세포를 포함한다. 선천적인 면역과 적응 면역,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그래서 골수 이상이, 신장 간이 이상이 생기면 골수까지도 이상이 생기게 되고요. 골수에서도 적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백혈구의 감소 또는 지나친 증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상 백혈구, 이상 적혈구 생성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도 골수도 감염될 수 있는 거죠. 혈액은 비장과 간, 림프절에서 만들어진다. 골수가 발생할 때 혈구세포의 대부분이 혈액을 생성할 때는 그 골수에서 생성이 되지만은 비장과 간, 림프절이 다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숙 이런 것들이 림프세포의 활성화는 비장과 흉산 림프절에서 일어난다. 어린의 경우에 조혈이 대퇴부 정강이뼈 이런 데서 긴 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보면 인터페론도 그렇고 스테로이드 하시면 뭐 대퇴부에 좀 저게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뭐그 대퇴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가. 그래서 골수 기능이 좀 문제가 생기고 롱수로 알립니다. 그래서 조혈이 좀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도 관련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어린의 경우 조혈은 대퇴부 전강뼈, 긴뼈에서 나 어린의 경우에는 골반과 골반, 머리뼈, 척추뼈, 흉골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조혈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간과 흉선 비장이 조혈 기능에 작용을 합니다. 이게 저는 그 신장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 조혈할 수 있습니다. 간 능력이나 신장 능력이 떨어지거나 바이러스 감염, 비장이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그렇죠. 조혈 기능이 잘 안 돼서 빈혈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골다공증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양약을 먹었을 때도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특히 그 당뇨병약, 그 고혈압약 같은 거 장기적으로 먹어야 될 때 이 부분이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약을 이것저것 섞어서 많이 먹을 때 그때도 신장과 간 독성을 일어나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급속히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뼈에 비해서 골밀도가 낮아진다. 구멍이 많이 난 뼈, 약물 같은 거, 병원약이라든지 한약 같은 이런 것들이 독성이 많은 것들, 약물에 의해서 일어난다. 인터페론이라든지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뼈가 많이 손실되고 조금만 충격해도 쉽게 뼈가 부실해도 부러지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 잘 부러진다. 일단은 골다공증이 일어났을 때 관련된 영양분이 부족한가, 칼슘 부족이라든지 마그네슘 부족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멸치, 새멸치하고 고기, 골드키를 드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러스 치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혈관이 막혀 있지는 않은가, 신장과 간 능력이 떨어지지 않은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유를 너무 지나치게 동물성 지방인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주면 골다공증이 심화된다는 것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암 못지않게 위험한 질환이고 특히 노인 환자들에 대해서 고혈압 아니면 당뇨병, 골지혈증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거나 여러 약들을 많이 먹었을 때 골다공증 발생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경 후 여자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서 폐경 후에 골 흡수 여기가 칼슘 흡수가 낮아지고 결국 폐경에 골다공증이 생겨 노인성 골다공증 체내 칼슘 흡수가 적은 새멸치 드시라고 새멸치와 골드키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달걀 같은 거 먹거나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철분 같은 부족한다 했을 때 그냥 소고기 좀 드시면 됩니다. 회복에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미역 같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약물의 원인은 스테로이드나 갑상선 호르몬 해파리 아니라 약물의 원인이 되는 경우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저는 그냥 당뇨병, 고혈압약까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신 질환이 있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바이러스 질환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 바이러스 걸렸을 때 악성종 이것도 좀 바이러스라 생각하고 바이러스 걸렸을 때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흡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신장과 간 능력이 이제 떨어지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했을 때 조혈 작용이 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골다공증 유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혈관 막힌 걸 뚫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힌 걸 떼야 되겠어요? 뚫어야 되겠죠. 그럼 몸의 온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몸의 온도를 높여야지 잘 되죠. 몸의 온도와 뼈의 생성, 조혈 생성 이런 것들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온도가 낮을 때 바이러스에 잘 걸리게 되고 신장과 간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혈 작용과 골다공증 유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햇빛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쬐도 현대사람 일부 그렇게 많이 쬐나요? 안 쬐도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운동을 좀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관련이 되는 것 같고요. 비타민 D 정도면은 그냥 인위적으로 어떤 알약을 먹는 것보다 그냥 단백질이라도 그래서 달걀 같은 거 좀 주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그 뭐죠 연어 깡통 이런 거 뭐 이게 버섯 같은 거 말린 버섯도 요새는 안에서 말려서 햇빛에 말리지 않고 안에다 말립니다. 햇빛 같은데 그 말리면 거기 비타민 D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멸치 같은 것도 그냥 햇빛에 말리는데 지금은 그게 없죠. 기계로 그냥 실내에서 말리기 때문에 쪄가지고 말리죠. 흡연도 이렇게 골다공증을 일으키죠. 혈관 수축, 혈관벽의 혈류 변성, 흡연과 음주 이 부분이 간 능력을 신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골다공증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운동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좀 자주 하는 사람은 좀 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칼슘제를 복용하기보다는 그냥 새멸치 많이 먹어라. 새멸치를 많이 먹고 몸에 힘도 생기고요. 혈관 막힌 거 뚫어주고 신장과 간혈에 막힐 수 있어요. 비타민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저는 제 거 먹습니다. 맞는 거 이렇게 뭐 건포도도 좋고 아몬드도 좋고 그다음 골드키가 매우 조금만 먹어도 저는 많이 먹는 뭐 이것저것 다 챙겨 먹기 귀찮아서 그냥 골드키 한두 개 먹고 맙니다. 그다음에 어쩌다가 아몬드나 그냥 건포도 먹고 그냥 뭐 호두 좀 먹고 그냥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냥 골드키 먹습니다. 골드키는 챙겨 먹습니다. 골드키는 뭐 그런 것. 그다음에 샘멸치도 좀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 K도 중요한데 해조류 같은 데 많이 들어있답니다. 비타민 K 같은 거. 양배추 드시라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보면 제가 잠깐 봤는데 여기 귤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귤에 이제 비타민 C도 있고 귤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배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양배추 드시라고. 생강 같은 거 드시라고. 생강 같은 거 드시면 몸에 근력도 생기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달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달걀하고 연어 정도 이렇게 말린 표고버섯인데 밤도 괜찮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달걀, 뭐 정어리, 가자미, 고등어 이런 거. 고등어도 나쁘지 않아요. 칼슘 같은 경우는 뭐 치즈 같은 거 먹어도 좋고요. 우유는 그렇게까지 괜찮고 한 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우유 안 좋아요. 오히려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혈액에 동물성 지방으로 차 있으면 골다공증이 많이 유발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유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 항상 지방 성분이 혈액력에 있으니까 몸에 있어 호르몬 적용이 안 되겠죠. 정상적인 대사가 안 돼요. 몸에 지방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혈액 속에 지방이 많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칼슘 배설을 높이는 음식으로 귤을 얘기를 하네. 저는 양배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양배추 드시라고. 양배추 조금씩 계속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라.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렇죠. 당연히 그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 뼈가 이제 강해지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 또 얘기하겠습니다.